오늘 오전 광주 도심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는데요. 탑승했던 소방대원 5명 모두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4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성덕중학교 인근 도로에 소방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광주공항을 이륙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난 것인데요. 헬기에는 조종사 정모 씨를 비롯해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헬기가 떨어진 버스 정류장 인근에 서 있던 여고생 18살 박모 양도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헬기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도로변으로 추락했고 이내 2차 폭발음을 내며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추락 지점 아파트 인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놀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사고 지점 맞은편 건물 유리창 일부도 깨졌습니다. 특히 추락 지점 바로 옆에 성덕중학교가 있어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조종사가 인명피해를 막으려고 도로 쪽으로 추락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사고 직전 헬기가 저공 비행했다는 목격자들도 있어 기체 결항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강원소방본부 소속으로 지난 14일부터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 후 경찰과 국토부 항공조사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장아름이었습니다. 네, 이번 광주 도심 헬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서울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사고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네, 두 사고 모두 다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한 헬기 충돌 사고. 국내에서 헬기가 도심 건물에 충돌한 첫 사례로 당시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광주 장덕동 헬기 사고는 서울 삼성동 헬기 사고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 도심 사고는 2001년 육군 헬기가 서울 올림픽대교 주탑상단에 조형물을 설치하다가 날개가 조형물과 부딪혀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2009년 이후 발생한 민관 헬기 사고는 이번 광주 사고를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총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2골 이상 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이번 사고는 광주 내 신흥택지지구인 수완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현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중학교가 있고 건너편에는 공원과 상가, 교회 등이 몰려 있습니다. 다행히 헬기는 학교가 아닌 아파트 단지 옆 인도에 추락해 더 큰 피해는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추락 지점 인근 정류장은 평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출근 및 등교 시간이었다면 세월호 이후 또 하나의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조종사가 추락 시 회피 비행을 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나가는 인근 주민들은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장동우입니다. 네, 사고 헬기는 세월호 수색 지원을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네, 당일 오전에도 진도 팽목항으로 기술을 틀었다가 기상 악화로 되돌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현실 기자입니다. 추락한 소방 헬기는 지난 4월 29일부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색 지원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재투입된 이 헬기는 나흘째 유실물 수색 작업을 하려다 진도 해역의 기상 악화로 포기하고 강원도로 복귀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전 8시 47분쯤 광주 비행장을 출발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시야가 좋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다 광주 비행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헬기에 탑승한 신영용 소방교가 강원도 소방본부로 전화를 걸어와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귀대한다고 남긴 말이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현재 세월호 사고 해역에는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 1대와 시도 소방본부 헬기 2대 등 모두 3대가 수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매일 한두 차례 현장에 출동해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지원했습니다. 뉴스와이 고현실입니다. 네, 추락한 소방 헬기의 사고 원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불이 붙은 채로 고꾸라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기체 이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헬기 추락 당시 광주 지역에는 5mm가량의 비와 초속 0.9m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구름도 낮게 깔려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헬기 운항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어서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신 기체에 불이 붙은 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증언에 따라 기체 이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굉음 소리가 낮은 데서 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들린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폭발음과 함께 이렇게 헬기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추락 직전 기체 화재는 엔진에 새가 들어가며 발생하는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사고가 광주공항에서 이륙한 지 4분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비행 도중 장애물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서 불꽃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큰 증언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공기 기체 이상 쪽으로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체 결함 외에 정비 불량이나 조종사 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추락한 헬기가 2001년에 제작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노후 기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사와 관제실의 교신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네, 이번 헬기 사고로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가운데 자칫 더 큰 대형 참사로까지 번질 뻔했습니다. 네, 사고 직전에 조종사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헬기를 유도 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최근에 조성된 신도심 지역, 아파트 단지 외곽 쪽 화단 부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 건물과는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이었고 도로 건너편에는 중고등학교가, 150m 밖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 났다면서 엄청 소란스러웠어요. 다행히 학교는 피해가 없었고.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지만 헬기가 이 모든 곳을 피해 떨어지면서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헬기를 유도 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고 정황상 헬기 조종사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도로변으로 추락하여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탑승자 전원이 숨진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 국토부는 사고 헬기의 선체를 모두 회수하고 비행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성수환입니다.